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주가가 막 오를 땐 더 오르겠지 하고 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 돼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꼭 마음은 반대로 가죠. 오늘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사실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 뇌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통 경제학 책을 펴보면요, 투자자는 왼쪽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주 냉정하고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거의 로봇 같은 존재죠. 근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바로 오른쪽이죠. 감정에 휘둘리고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 바로 이 차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게 바로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의 모습입니다. 만약 모든 투자자가 정말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다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가 또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가 시장을 이렇게나 뒤흔드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바로 행동재무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학이랑 심리학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이상한 재무적 결정을 내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의 뇌는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오류나 편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과신 편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전 실력이 평균은 넘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답한대요.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예측 능력이나 정보 분석력을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과도한 자신감은 결국 아주 잦은 거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가는 수수료와 세금이 결국 내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자, 이번엔 좀 더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설적인 농구 선수죠. 르브론 제임스의 자유투 기록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그가 바로 전 슛을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자유투 성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속으로 슛을 막 넣고 있으면 와, 저 선수 오늘 손이 뜨겁네. 감이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른바 핫핸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그냥 착각입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이전 슛을 넣었든 못 넣었든 다음 슛 성공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핫핸드 오류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서도 어떻게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요즘 잘 나가는 핫한 주식을 막 쫓아가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사실은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실수가 꼭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정보인데도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강력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책 결정자입니다. 600명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몇 명을 구한다는 긍정적인 틀로 질문을 던졌어요. A는 200명을 확실하게 구하는 거고 B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잘하면 600명 다 살리지만 아니면 다 잃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무려 70%가 확실한 이득인 프로그램 A를 선택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득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문제를 딱 표현 방식만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몇 명이 죽는다는 부정적인 틀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프로그램 A랑 C는 결과가 똑같고 B랑 D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냥 말만 바꾼 거죠.
그런데 결과는요? 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번에는 대다수인 78%가 도박인 프로그램 D를 선택해요. 확실하게 손실을 보는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 손실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거의 2배나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심리적인 함정들을 알게 된 지금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지식을 우리의 무기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성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목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비합리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과신 편향, 핫핸드 오류, 그리고 손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같은 것들, 이게 개개인에게는 작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거대한 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또 붕괴시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전문가들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똑똑장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할 거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차트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들의 성과가 그냥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비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0년 이상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무려 75%가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문가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심리적 편향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될 수 없어요. 감정과 편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패턴을 아는 겁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실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재무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편향들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 텐데요. 혹시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은 재무 결정 있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